안녕하세요. 동네 점집 에디터 D입니다. 우리 이웃님께서는 일본 요괴 귀신하면 어떤 요괴나 귀신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설녀가 먼저 떠오르네요. 오늘은 일본 요괴 귀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본은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인 신사도 많고 귀신이나 요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설녀, 가파, 닌교 등 일본 요괴가 많이 알려져 있죠. 유령, 요괴 등 귀신으로 통칭될 수 있으니 몇 가지 알아볼게요. 재미로 알아보는 이야기니 많이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키온나. 유키온나는 일본 민간 설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키가 크고 하얀 기모노 차림이며 긴 머리카락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유키온나의 피부는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고 투명하여 비정상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요. 유키온나의 차가운 숨결로 눈보라에 갇힌 사람을 얼려버리거나 길을 잃게 하여 얼어 죽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는 데려가기도 한다는데요. 약 1336년 무로마치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설화라고 하니 굉장히 오래된 설화네요. 짧게 설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한 명은 노인이고 한 명은 젊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추운 겨울 나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심한 눈보라를 만나 오두막을 빌려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잠들었었는데 젊은 청년이 얼굴로 불어오는 눈보라에 잠이 깨서 눈앞을 보니 온몸을 흰 옷으로 감싼 아름다운 여자가 노인의 위에서 입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청년에게 다가가 너무 어리고 잘생겼으니 살려주겠다. 단 다른 이에게 내 이야기를 하면 죽일 테니 명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은 얼어 죽게 되었고 젊은 청년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오유키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 후 5아이를 낳고 잘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오유키에게 청년이 이전에 당신과 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순간 오유키는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라고 원망하며 아이들만 없었다면 당장 죽였을 거라는 말하며 사라지고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설화입니다. 유키온나와 같이 마지막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인간이 되지 못한 이야기가 금이와 관련 설화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로크로쿠비. 로크로쿠비는 안색이 매우 창백한 것을 제외하면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생김새로 목을 자유자재로 뱀처럼 길게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특이하게 로크로쿠비는 잠들어 자는 도중에 무의식적으로 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본인이 귀신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귀신들은 본인이 귀신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로크로쿠비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다 본인이 귀신인 것을 자각하게 된 후에는 남성을 유혹한 뒤 잡아먹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유형으로는 누케쿠비가 있는데 누케쿠비는 로크로쿠비처럼 목이 늘어나는 형태가 아닌 목이 빠진 형태로 묘사됩니다. 낮에는 보통 사람과 같으나 밤이 되면 머리가 목에서 떨어져 나와 둥둥 떠다닐 수 있고 둥둥 떠다니며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목 빠지게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한 남자를 기다리던 여인이 정말 목이 빠져라 기다렸음에도 남자를 만나지 못하여 그것이 한이 되어 죽은 뒤에도 몸은 남자를 기다렸지만 머리는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파. 가파는 4~5살 아이와 같은 체격으로 뾰족하고 짧은 부리 형태의 입을 갖고 있으며 등에는
거북이와 같은 등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은 물갈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며 피부색은 초록색 또는 빨간색입니다. 가파의 특징 중 하나인 정수리. 정수리는 원형 접시와 같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고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접시가 마르거나 깨지면 힘을 잃거나 죽기 때문이죠. 주 서식지는 물과 묻히며 물속에 있을 때는 힘이 세진다고 합니다. 가파가 얽힌 이야기에 가파는 사람에게 밥상이나 그릇을 빌려주며 물기를 선물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달라붙어 병에 걸리게 하기도 한다고 해요. 스모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에게 스모를 겨루자고 덤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파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이만으로 만든 오이초밥을 가파마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가파에서 유래한 것 중 또 하나는 일본 여자아이 머리 모양 중 앞머리를 이마 부분까지, 다른 머리는 귀 밑으로 가지런하게 자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오가파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번째, 닌교. 일본에서는 인어를 닌교, 교진 또는 한교진이라 부릅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생각하는 인어는 외형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다운 존재로 생각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표현하는 인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일본의 인어는 외형이 굉장히 괴물처럼 표현되는데요. 중국이나 서양의 인어가 일반적으로 반인반어 형태라면 일본의 전통적인 인어는 상반신과 하반신의 조합이 아닌 물고기의 몸에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만 붙여놓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사람의 머리를 물고기 몸에 붙여놓은 형태로 그 사람의 머리에 뿔이 났거나 흉측한 송곳니가 있으며 표정 또한 일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일본 인어는 팔이 없으며 있다 해도 비늘이 덮여져 있거나 동물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모습인 경우 피부는 석고처럼 백색이며 고음의 피리 소리를 내며 어떤 전설의 인어는 눈물을 진주로 흘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인어들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변신한 인어는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해변을 거닐다가 남자를 함께 물에 들어가도록 유혹해서 물에 들어가면 해파리로 변해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일본의 인어에 대한 기록으로는 서기 619년에 바다에서 잡힌 인어를 스이코 덴노에게 데려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인어를 먹으면 불로불사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기괴한 옛 이야기 전설 중 800비구니 전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800비구니 전설에는 원래는 인간이었지만 인어를 먹어 불로불사가 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어를 먹으면 불로불사가 되지만 인어를 잡은 사람에게는 폭풍과 재앙을 불러온다고 여겨져 인어를 잡은 어부는 도로 바다에 놓아주거나 하며 해변에 밀려든 인어는 전쟁이나 재앙의 징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귀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웃님들은 어떤 요괴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역시나 설녀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이웃님들에게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아주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